안녕하세요. 부동산 땡큐의 김경환입니다. 오늘은 그 재개발 재건축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.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우리가 그 궁극의 목적은 역시 그 새 집, 주로 이제 새 아파트죠. 아파트를 받는 게 목적이죠. 그래서 새 집을 받는 분들, 새 집을 받는 분들을 조합원이 받는다고 우리가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 조합원이 아니고 보시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잖아요. 원칙적으로. 그래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그 76조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이제 관리 처분에 관한 수립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.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마지막 날 접수되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그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조합원에게 준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. 네, 그렇게 일단은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원칙이 있겠죠. 어떻게 주겠는가? 자, 주택 주는데 결국은 개수의 문제가 주로 이제 그 문제입니다.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원칙은 하나 준답니다. 하나. 그래서 세대 또는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. 그 사람 하나 준다. 나머지 청산이겠죠. 또 두 명 이상이 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. 역시 하나만 주겠다. 네. 1주택만 공급한다. 이게 원칙입니다. 그러면 이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게 있겠죠. 결국 여러 개 줄 수 있다. 그런 얘기겠죠. 그러면 왜? 불만들이 많거든요. 사업 진행이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. 여러 명이. 자,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이거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. 정해 놓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주택 공급을 그거는 별개로 시도 조례에 의해서 따로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보통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30제곱미터 그래서 뭐 도로로 사용 여러 가지 그 법이 변경되면서 그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90제곱미터 이상 되면 주택 준다. 그다음에 뭐 조례에서 또 뭐 가액이 되면 준다. 네. 그다음에 또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몇 가지 그 사항들이 있어요. 그거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 시도조례에 의해서 정해놨습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토지를 공유한다. 요것은 보시게 되면 재건축에는 없겠죠. 네, 재개발에서만 있는 사항입니다.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. 줄 수 있답니다. 가능하다는 건 꼭 준다가 아니고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는 경우 어떤 경우냐? 자, 과밀 억제 권역. 다시 말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있죠. 우리가 그냥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그 부분이 있어요. 각 동별로.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, 다시 말해서 수도권과 그 경기도 일부니까 그 밑에겠죠. 그 밑에서 그 재건축 사업을 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주택 수만큼 공급해 주겠다. 단서가 붙습니다.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. 이런 지역에 그 분쟁이 많은 지역, 그 과열 양상이 그 주택 그 어떤 뭐 피나 이런 게 많이 붙는 그런 지역에는 제한하겠다 이거죠. 그래서 이 지역 이후에 최초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라 이거죠. 신청 들어온 거는 이게 법이 2017년 10월 24일 날 신설이 됐고 이 법 그 시행은 2017년 11월 10일부터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 신청이 들어온 거는 최초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온 거는 할 수가 있죠.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온 거는 주택 수만큼 공급 안 하겠다는 얘기죠. 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나 이제 그 사원들의 기숙사로 쓴 그 토지 등 소유자. 이분들 주택 수만큼 주겠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국가, 지자체, 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기관에 준하는 거, 이런 데서 갖고 있던 거 주택 수만큼 주겠다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다. 그래서
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그 주택을 양수하신 분들에게는 주겠다. 네, 이 얘기죠.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가격의 범위, 주거 면적, 전용 면적 범위 이렇게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가격 큰 것들이 있죠. 근데 가격이 애매해. 여러 개 신청하기는. 그죠? 하나 신청하기 사실 버겁죠. 왜? 가격이 뭐 시세를 해주는 건 아니죠, 이게. 네, 감정 가격이라는 게 그 미래의 그 어떤 가치까지 반영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더군다나 가격을 그 했던 그 시점들이 대부분 그 좀 현재 시제보다는 많이 그 앞서서 했죠. 그러니까 가격이 낮겠죠. 그러니까 그 가격 범위로 그 주택 하나 받기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불만이 많이 쌓이는 거죠. 그래서 가격 범위 두 개를 주기로 했는데 이게 잘 이제 그 시행이 안 된 거죠. 그래서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 네,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, 나중에. 그래서 주거 면적 전용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2주택에 단서가 좀 붙죠. 그 한 주택은 60제곱미터 이제 이하로만 신청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그 매매나 증여, 어떤 뭐 그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걸 모두 금지합니다. 단 상속만 인정을 해주는데 어쨌든 금지다, 안 된다. 3년 이전 고시일 날부터 3년간은 전매가 금지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거를 양도할 경우는 네, 그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3년 뒤에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입주권 상태로 있을 때 한꺼번에 그 양도하는 이러한 방법들 외에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두 개를 받을 때도 잘 한번 여러 가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세요. 왜냐하면은 그 재개발에서는 그 세금에 관한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양도세나 이런 게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2주택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혜택들을 못 받을 수가 있게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그 조정 대상 지역, 다시 말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서 2주택을 받을 것인가 그 손익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감일 억제권역, 아까는 외였었죠. 이거는 감일 억제권역에서 이것도 역시 재건축 사업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재건축 사업이고요. 네, 그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는 공급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주택 수만큼은 못 주고 감일 억제권역의 그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3주택까지 최소 3주택 가지고 있든지 4주택, 5주택 이렇게 갖고 있으면 3주택까지는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.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. 이거 다 조합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겠죠. 단 이것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그 최초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10월 24일 개정이 되고 11월 10일에 시행이 됐으니까 그 이전에 신청한 것은 할 수가 있겠죠. 받을 수 있겠죠. 근데 그 이후에 신청해서는 3주택 공급 안 해준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받는 건데, 하나 받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위에 주거 전용 면적이나 그 가격 범위에서 그 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합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겠죠. 그래서 이 그 내용들을 보시고서 주택의 공급이 조합원에게 되는 것은 아니고, 다시 말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공급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다 그랬죠.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의 소유가 공유를 가지고 있어도 서울 같은 경우 현재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준다든가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보시고서 토지 등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지급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잘 그 살펴서 조합에 그 서로 협의가 돼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살펴보시는 게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오늘은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그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를 통한 공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